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코인인데,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지금 뭐 숫자가 막 적어져 있죠. 이 숫자가 적어져 있는데, 제가 이 숫자를 좀 편안하게 해석하려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원래는 좀 숫자가 더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 채굴 공식 그 숫자입니다. 우리 뭐 시간당 채굴 공시간은 그 숫자인데, 제가 이걸 좀 쉽게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그래프 안에 참 숨어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할 수 있을 만큼만 설명을 하고, 이 그래프 안에 우리 파이코인 가격이 100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그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숫자가 뭐냐면 0.02. 이거 뭐냐면 우리 채굴량이 예전에는 반감기 하기 전에 0.1, 0.2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니콜레 선생님이 0.0202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어차피 뒤에 0.020이기 때문에 뒤에 공짜 이상은 그냥 없는 거라 다름없기 때문에 날리고요. 0.02로 해놨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 다음 0.02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중간에 6이 나타났죠. 이 6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뒤에 뭐 3년에 90% 락업을 걸면은 뭐 보통 한 400% 평균이 한 400% 주거든요. 고래들은 한 500% 받을 겁니다. 오랫동안 채굴했던 분들, 한 2년 3년 했던 분들이나 3년 90% 했을 때 한 500% 가까이 받지, 평균적으로 한 4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래서 400% 잡았고요. 그 다음에 6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00% 잡으면 4가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 혼자 채굴했을 때도 100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방패 설정했을 때 100을 주게 돼요. 그래서 100%, 100%, 400%에서 600%입니다. 600%.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600% 적어야지 왜 6 적었네 이러잖아요. 이건 퍼센트지 않습니까? 600% 적으면 뭐 하루 채굴량이 장난 아니죠. 600이나 꼭 파는데 말이 되지 않고 100분의 1이니까 공 두 개를 날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6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0.02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2.25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자신이 방패만 있을 경우 보통 5명이 어닝팀이 있는 겁니다. 5명이 어닝팀. 5명이 어닝팀이 있다는 것은 5 곱하기 0.25거든요. 0.25, 5 곱하기 0.25 됩니다. 이제 한 사람당 25%의 그 추가 채굴량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0분이니까 0.25고요. 그 다음에 5명이니까 1.25 나와요. 근데 너 왜 2.25 적었냐?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 자신을 또 1을 추가해 줍니다. 자기 자신 1을. 그래가지고 2.25입니다. 그래서 0.02 곱하기 6 곱하기 2.25 하면 0.27이 나오는 겁니다. 0.27. 그럼 시간당 1시간당 0.27개를 채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0.27을 곱하기 24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채굴했을 때 얼마냐면 6.48이 나옵니다. 6개 반이죠. 6개 정도 채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옛날 때 잘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반감기 오기 전에 1년 전쯤에 채굴했을 때가 이 채굴량이었습니다. 혼자 채굴하지 말고 방패만 설정하면 6개가 채굴 가능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락업을 90% 이상 걸고 방패를 5명 이상 있을 경우만 하루에 6개 채굴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비밀이 뭐가 달라졌냐? 파이티브 뭐가 달라졌냐 했는데, 중간에 락업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 원리죠. 락업이 곱하기 6이 중간에 동그랑이 있습니다. 동그랑이. 이거 뭐냐면, 락업이 바로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우리가 방패가 있고 방패 설정이 있고 어닝팀 5명 있을 때는 2.25밖에 안 되는데, 락업이 6점이나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락업을 하지 않았다고 칠게요. 락업을 않았다고 치면 중간에 6이 사라지기 때문에 0.02 곱하기 2.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단위가 0.004로 떨어져요. 0.04로 떨어져요. 0.004가 0.04로 떨어지면 이 정도 채굴량은 하루 종일 채굴해도 한 개도 채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락업을 걸지 않으면 니는 하루에 한 개도 채굴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제 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뭐 3년 50% 할래, 3년 20% 할래, 이런 분도 없습니다. 거의 90%를 하고 1년 걸 거냐, 2년 걸 거냐, 3년 걸 거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나는 뭐 50% 할래, 일 안 걸래, 그러면 바보들이죠. 엄청난 채굴일이 아니고 거의 반의 반토막, 6토막, 7토막을 내버리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고래들 특히나 예전에 뭐 저보다 먼저 했던, 저도 늦게 했기 때문에 어닝팀이 얼마 없습니다. 유튜브 활동하고 있지만 어닝팀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은 그 어닝팀 모의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고, 제가 진입했을 때도 그 어닝팀 모집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닝팀 불가능하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은 뭐 넣냐면 정말 옛날 때부터 했어요. 옛날 때부터. 그런 분들은 어닝팀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뭐 특별하게 락업을 걸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했었어요. 초반에 우리 같은 그렇게 고래들 락업 안 걸어도 어닝팀 많으니까 충분할 거냐 했잖아요. 아니죠. 앞에 숫자가 6이나 그 친구들은 7, 8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 오래 채굴했기 때문에 그 락업의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퍼센트가 더 많이 받죠. 우리는 3년 90% 해도 400% 못 받지만 그 친구는 500% 받습니다. 그러니까 1일 더 받죠. 그래서 7을 받는 거죠. 그 친구는 숫자 7을 포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곱하기 세계에서는 앞자리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가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체 곱하기를 포기한다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 선생님이 우리 제일 앞에가 0.0이죠. 이거 정말 머리 잘 쓴 겁니다. 니콜라 선생님이. 무슨 뜻이냐면 강제 락업을 다 걸 수밖에 없는, 그것도 90% 다 걸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 발행량, 우리 총 1000억 개라고 알려졌던 이 엄청난 발행량의 90%가 날아가는 원리입니다. 90%가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머리 엄청 잘 썼죠. 머리 엄청 나왔죠. 이 정도의 머리로 정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자율 선택이라 했지만 이거 말이 자율 선택이지 강제 선택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도 뭐 1년 50% 이런 분들 다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90%로 고쳐야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밀이 너 뭐 있느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락업 비밀이 좀 큰 거죠. 락업 비밀을 좀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앞에 소수점이 제일 앞에 처음이 0.02 이거를 막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감기가 없고, 자, 그 니콜라스 선생님 지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니콜라스 지 꼴리는 대로 하여튼간 자기 이름대로 하겠다. 니콜라스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지금은 0.0이죠. 니콜라스 선생님이 전체 물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전체 물량 조절할 때 0.0002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점을 두 개나 세 개를 더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떨어지는 게 어찌 되는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에도 1년에 하나 채굴할까 말까로 바꿀 수 있는 걸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놓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합법적으로 자기 시스템 내에서. 반감기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가 자율대로 조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1000억 개라고 알고 있죠. 1000억 개라고. 1000억 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1000억 개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밖으로 채굴된 게 한 300억 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KYC 통과하는 물량이 한 뭐 150개, 200개를 바라본다고 그럽니다. 200개. 그럼 저는 이걸 한 150개 정도 봅니다. 150개 정도. 한 반 정도는 그 KYC를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50개 정도 통과하고, 살아있는 그러면 150개죠. 그 다음에 원래 650개에서 300개인가 또 350개를 이제 평생 동안 우리한테 나눠줘야 될 게 350개가 남아있어요. 기존에 150개는 KYC 통과했으니까 있는 물량이 이제 150개 물량은 밖으로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픈형 네트워크 나왔을 때는 150개가 이미 세상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350개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350개. 이 350개를 평생 동안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푸는 시스템을 니콜라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풀겠다? 0.02로 하겠다, 0.002로 하겠다, 0.00002로 하겠다. 우리 사토시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가 어떻게 갑니까? 0.0000 이렇게 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언제든지 그렇게 조절 가능한 시스템이죠. 그런 비트코인은 반감기 시스템이 좀 다르게 가요. 블록 단위로 가기 때문에 한 블록을 뜯어먹기 위해서 물고기처럼, 살인마 물고기처럼 벌떼처럼 닫아서 서로 먼저 뜯어먹는 원리이기 때문에 채굴량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랑 채굴 공식이 좀 다릅니다. 걔네들은. 그런데 어쨌든 이거 150개고 그다음 300억 개를 350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게 그 중에 350개 중에 200억 개 정도는 우리가 평생 동안 볼 수 없는 채굴량입니다. 뭐냐면 그 중에 200억 개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이나 150년이나 300년 뒤쯤에 채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찔끔으로 뒤로 다 뺍니다. 니콜라스 선생님이. 이거는 10년에 하나 채굴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채굴은 되는데 상상을 초월한 채굴량을 뒤로 수도꼭지를 거의 다 잠그는 거를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뒤에 잠가 놓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350억 개 중에 한 150개 정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풉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한 50년 주기로 보고 30년에서 50년 주기, 한 30년 정도 주거든요. 그 정도 주기로 150개 정도 풀어요. 이거 푸는 것도 이제 순서대로 푸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 좋은 시절이냐면, 지금은 6개라도 채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락업을 걸고 방패 5명이 있으면. 그럼 이렇게 갔다가 요걸 중을 조금 150개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요거를 얼마나 피부로 느껴야 되느냐면, 요거 상장하고 나서 오픈형 네트워크 나왔을 때 요걸 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채굴량을 1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이 락업을 걸었고, 똑같이 작업을 90%나 걸었고, 거기다가 똑같이 어닝팀 5명이나 있는데도 나는 앞에 숫자를 0.02에다가 공 하나만 딱 더 붙이게 됩니다. 공 하나. 쉽습니다. 0.0에다가 0.00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채굴해갖고 6개 채굴할 수 있는데 0.6개로 바뀌는 거죠. 앞에 0 하나 더 붙이면 우리 끝에도 0 하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채굴해도 반대가리 0.6개밖에 채굴을 못하는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채굴량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이 채굴량을 조절해서 전체 가치를 높게 형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50억 개 중에 200억 개는 평생 동안 못 보는 거고요. 그 중에 150개 갖고 또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또 노는 게 150개가 또 나타났습니다. 150개가. 그러면 300억 개가 세상에 나타나는 거고요. 전체 채굴량에서 1000억 개 중에 300억 개가 진짜로 우리가 전체 그놈의 시총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이제 300억 개 가지고 시총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근데 그 중에 또 30년 동안 이게 150개를 찔끔찔끔 뿌릴 거니까 막상 시총을 계산할 때쯤 되면 170억 개나 180억 개 정도 와가지고 전체 우리 물량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물량에서 또 조금씩 풀어나가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게 또 뭐냐면, 그럼 170억 개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락업의 중요성을 봤죠. 락업의 비밀이 있죠. 전 사람이 90% 락업을 거의 강제적으로 걸어야 돼요. 그럼 170억 개에서 90억 개가 날아가면 17개밖에 없는 거. 17개. 170억 개에서 170억 개에서 알겠죠? 170억 개에서 엄청나게 17억 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니까 90%가 17억 개 넉넉히 17억 개. 그러니까 락업의 비밀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유통될 수 있는 양은 이 정도 양으로 팍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0억 개에서, 그러면 아주 650억 개 중에 350억 개 어디 갔냐? 니콜라스 선생님이 200개 갖고 가고, 니콜라스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친구들한테 100억 개 나눠주고 50억 개는 숨겨 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100억 개가 좀 자기 말 잘 듣는 애들한테 나눠준다고 했고, 50억 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부미 쌀 보충한 거랑 그다음에 오일 저축하는 것처럼 그냥 묶어놓겠다는 거. 요거는 세상 물정에 포함 안 시킬 수, 그러니까 포함 안 되는 걸로 해갖고 빼게 되면은
이 정도로 쭉. 만약 이 니콜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양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안 넣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유통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에 쓰는 유통량은 실제적으로 17억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원래 170억 개인데 90%가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가 묶였습니다. 그러면 90억 개가 풀리는 시점이 어쩌냐면 3년 지났을 때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년 지났을 때 얼마나 가치가, 3년 지났을 때 파이가 3년 묶어나는 이유가, 3년 지났을 때는 가치가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10,000원에서 출발했다가 10만원 갔다가 10만원에서 100만원을 언제 가느냐 싸움을 할 텐데, 이거 3년 안에 싸움을 봐야 돼요. 3년 안에 만약에 파이가 100만원 가게 되면 그때 170억 개가 밖에 나와서 물량이 그 락업이 다 풀려도 170억 개 물량이 다 풀려도 절대로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동안 수도꼭지에 깔깔깔깔 잠겨있던 게 풀려지니까 더 좋아서 그걸 다 매수할 수밖에 없는 물량입니다. 너무나 파이를 사고 싶어도 파이를 살 수 없는 구조에서 파이가 물량이 확 풀리게 되면 그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선생님이 엄청난 수학자이든가 이런 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잘 썼고, 이 공식을 만든 분은 정말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숫자를 내가 어렵게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요점만 다시 간추려서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 0.0이 만드는 게 크나큰 니콜라이 선생님이 큰 핵심이었고요. 중간에 우리 락업을 걸었을 때가 숫자가 6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리든 7 나오는 거. 요게 엄청 중요했다는 거죠. 여기 중요했다는 거죠. 이걸 빼게 되면 전체 채굴량이 너무나 크게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사람이 락업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세상에 풀리는 그 락업 우리 파의 물량은 170억 개 정도 풀리는데 여기에서 90%가 무조건 락업에 걸려버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건 17억 개밖에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17억 개밖에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1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의 물량이 많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1,000억 개니까 뭐 10원짜리다 100원짜리라는 친구 있는데 락업 90% 그럼 락업 다 풀리면 어떻게 될 거냐 하잖아. 락업 풀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가치 형성에서 우리가 3년 안에 얼마나 생태계 형성을 잘해가지고 값을 잘 치고 올라가게 되면 물량이 풀렸을 때 가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더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초반 때 물량이 KYC를 다 통과해서, 이놈의 또 KYC도 넣는 이유는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죠. KYC는 뭐 세상에서 이런 KYC는 없다. 뭐 니콜라스표 KYC인 것 같아요. KYC를 블록체인화 했잖아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KYC를 발명했어요. 특이한 우리 니콜라스 선생님이 KYC를 블록체인 KYC를 만들었거든요. KYC에다가 블록체인을 넣어놨다니까요. KYC에 검증단이 있는 KYC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블록체인 검증단 KYC, 블록체인, 진짜로 KYC를 블록체인화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KYC가 늦어지는 거니까, KYC가 우리 이제 파이 그 재단에서 이제 우리 파이 그 메인연에서는 KYC가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이 그 기술 때문에 이런 거니까 기다렸다 잘 통과하시고, 저도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숫자에 대해서만 많이 떠들었지만 이 숫자에 대한 비밀이 많다. 이 숫자에 비밀이 많다. 우리가 초반에 이 숫자를 다 통과해서 실제 물량이 17억 개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 방식인데, 또 돌대가리들 여기다가 또 이상한 말 하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만약에 물량이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태 형성 잘하면 100만 원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100만 원 되기 전까지는 다 팔지 마시고 홀딩 하셔서 100만 원 됐을 때 기분 좋게 좀 몇 개 좀 파시고, 100만 원이면 우리 이제 10개 팔면 1,000만 원이죠. 100개 팔면은 1억인가요? 그죠? 100개 정도 팔아서 100개 팔아서 1억, 그러니까 300개 정도 팝시다. 3억 정도 줬죠? 300개 정도 팝시다. 300개 정도 팔아가지고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개 하나 풀어가지고, 그잖아요. 공 하나 던지고 원반 하나 던지고 개가 물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멀리서 우리 이쁜 아가씨가 고기 굽고 있고 그 돼지고기 굽고 있고 소고기 굽고 있으면 웃음꽃 피면서 우리 딸내미들이 뭐
아빠하고 오면 용돈 끝자리 팍 뿌려주고 막 이런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